지금 이곳은 해인사 원당함인데요. 해인사에는 많은 암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당함은 해인사 경내의 중심에서 맞은편 능선 자락에 있는 그런 암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당함의 중심 법당이 지금 보시는 보광전입니다. 이 보광전이라는 것은 아미타 열애자산이 모셔져 있는 법당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보광전 안에 있는 아미타 열애 불상에서 최근에 많은 복작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이 안에서 다라레를 비롯해서 다양한 유형의 복작물들이 출토가 되어서 불교 문화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상당히 우수한 그런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다란히 신앙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당함의 보광전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는 다층 석탑과 석등이라고 공식적인 문화재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이 조형물은 신라 말기 때 건립된 걸로 이렇게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당함의 이 청석탑과 청석으로 만든 석등을 신라 말기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신라 말기보다는 고려 시대로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주 독특한 석조물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이 석조물들이 원래부터 이 사찰에 있었는 부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석조물의 치석 상태로 봐서 석탑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강으로 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례석이 있는데요. 측면에 안산 기법이랄지 또 전체적으로 깎은 기법이랄지 상면에 있는 연화문 조각 기법 등이 신라나 고려 초로 볼 수 있는 그런 배례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례석과 한 쌍을 이루었을 걸로 보이는 어떤 조형물이 있었을 텐데 그 조형물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그런 연화문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례석은 신라 말기에 건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석탑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신라 말기에 이 암자가 있었는데 이 암자에 배례석과 석탑이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석탑이 훼손되자 고려시대에 와서 지금 보는 이 청석탑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석탑은 하부에 이와 같이 여러 단으로 대석을 올리고 그리고 연화대석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화대석 위에 기단부로도 볼 수도 있고 탑신부로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기단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단부에 판석형으로 청석을 놓았고 그리고 모서리마다 우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청석을 결구하는 그런 부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청석탑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결구 기법 또는 조형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와 같이 청석으로 만든 옥계석을 올렸는데요. 아마 탑신석도 있었을 텐데 탑신석은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반출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탑신석을 높게 마련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낮게 마련했을 걸로 보이고요. 다른 사례들로 봤을 때 하나의 통돌로 탑신석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외곽에 판석형으로 3회 정도가 마련돼서 이렇게 결구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붕괴되거나 무너지면 그걸 재활용하기 힘드니까 현재와 같이 탑신석은 다시 만들지 않고 이와 같이 옥계석만 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들이나 또는 청석탑의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탑신석을 통돌로 만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통돌보다는 왜냐하면 이 청석 자체가 워낙 귀하고 또 구하기 힘든 거고 또 파손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돌보다는 이렇게 판석형으로 외곽만 이렇게 만들어서 3회가 결구되는 그런 방식을 취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청석탑 중에 이와 같이 옥계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단부를 보면 상당히 높게 대석을 쌓아 올렸죠. 청석탑은 기본적으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너무 작으면 외세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고 또 높게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석을 높게 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연화문의 표현기법, 그 다음에 세부 이 옥계석을 처리한 치석수법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청석탑 대부분들이 다 이와 같이 옥계석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조형기법과 조각기법 또는 문양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석탑이 기존에 있는 고려시대 청석탑과 차별화된 모습을 확연하게 보이거나 통일신라 시대로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석등도 이 청석탑과 같이 만들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이 석등이 현재 평면 형태가 육각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간주석도 육각형으로 마련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육각형 조형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 팔각형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간주석을 보면 상부에 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새겼는지 아니면 후대에 새롭게 새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청석으로 만든 조형물은 청석이 생산되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옮겨와서 다시 세운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석의 윗부분이라는 것을 다른 석공이 이 부재를 활용해서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새겨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대석과 옥배석이 있는데요. 현재 화사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어쨌든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그리고 우수한 장인에 의해서 이 청석탑과 석등이 제작된 것은 분명한데 이 석탑과 석등의 제작 시기를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신라 말로 보는 견해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석탑과 석등을 지정할 때 그리고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신라 말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초기에 설정을 하면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그리고 다른 사례들과의 어떤 비교 검토를 통해서 이 석탑과 석등의 편년을 조금 더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시대로 현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